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춤추는 아이 낭독해드립니다. 물론 전체를 다 낭독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줄거리 낭독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중학교 2학년인 다카시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학원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길은 걸어서 한 20분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8시 30분경에는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한 10분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엄마도 갑자기 늦어지는 이유를 묻지만 다카시는 학원에서 공부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얼버무립니다. 오늘도 학원에서 돌아와서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다카시는 몸에 아직도 아련한 흥분이 남아 있어요. 엄마에게 학원 공부가 늦는다고 말한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실은 곧장 집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들릅니다. 아니, 들른다고 표현할 정도도 아니에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S여고가 있다는 걸 다카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S여고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다카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해마다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 몇 명만이 입학을 합니다. 다카시가 수요일 학원이 끝나고 S여고 앞을 지나갈 때면 하교 시간이 지난 터라 안타깝게도 그 학교 학생들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본 것은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다카시는 여느 때처럼 S여고 옆길을 지나서 빠르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부근은 길도 어두운 데다 인적도 드문 곳이에요. 다카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학교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한 까닭에 다카시는 피아노 소리를 듣자 이런 시간에 누가 피아노를 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카시는 학교 건물 쪽을 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피아노 소리도 그렇지만 이런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담 중간에 설치한 목재 문이 빠끔히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뒷문이 모양이에요. 다카시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약간의 스릴을 느끼면서 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망가져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개를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물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건물은 나지막하고 창문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체육관 같다고 다카시는 생각했습니다. 다카시는 피아노 소리에 이끌리듯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평소에 소심한 다카시라면 그럴 배짱이 없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카시는 창문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누가 자신을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창문 아래로 다가가자 피아노 소리에 섞여 마룻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서서히 얼굴을 가져가 들여다보니 안에서 한 소녀가 춤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기다란 리본을 들고 그것을 세차게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리본은 소녀의 손에 의해 움직이면서 마치 살아있는 채 생물이 허공을 날아다니는 듯 했어요. 리듬 체조였습니다. 소녀는 리듬 체조 복장은 아니었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도 대충 뒤로 묶었어요. 그래도 몸은 역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유연하고 민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멈췄어요. 그녀도 동작을 멈추고 카세트로 다가가서 다시 플레이를 했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녀의 피부는 투명하리만치 휘었고 게다가 살결도 매끄러워 보였고 옅은 분홍빛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난 이는 피부보다 휘었습니다. 뺨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땀이 다카시가 있는 곳에서도 보였어요. 빨간 티셔츠도 땀에 젖은 부분만 짙은 빛깔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녀의 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이 다카시에게 느껴졌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에 들어와 있다는 긴장감도 잊은 채 다카시는 제법 오랫동안 거기에서 춤추는 소녀를 지켜보았어요. 다카시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S여고 근처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봤지만 소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카시가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주 수요일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저녁이었어요. 매주 수요일이 그녀가 연습하는 날이라고 다카시는 짐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카시에게 은밀한 즐거움이 생겼어요. 딱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카시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리듬 체조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었어요. 10분 동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었고 그 생각을 하면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학원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다카시 아버지는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회사 일로 바빴기 때문에 외동 아들에 관한 일은 아내에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공부에는 관심이 많아서 돈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금요일은 수학 과외 선생이 오는 날이에요. 명문대학에 다니는 구로다라는 남학생으로 다카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구로다가 와서 다카시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다카시가 공부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카시에게 너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묻자 다카시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다카시는 리듬 체조를 하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수요일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는 다카시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러다 다카시가 이야기를 마치자 뭐야 그럼 연상이잖아 라며 익살까지 떨었습니다. 다카시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다카시는 역시 가망이 없는 걸까요? 하고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로다의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구로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범생이처럼 공부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격려합니다. 그러자 다카시는 용기를 얻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습니다. 구로다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녀가 연습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학교에서 나올 때 말을 걸면 되고 종이 한 장을 가져가서 펜이라고 하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아마도 좋아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하면 그녀의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말도 해요. 다음 주 수요일 그날도 다카시는 학원 수업이 끝나자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S여고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제나처럼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늘 그렇듯 새빨간 티셔츠가 체육관이 비좁다는 듯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가쁜 숨결이 다카시가 있는 곳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카시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걸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얀 봉투 안에는 스포츠 음료수 2병과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늘 리듬 체조 연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카시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그녀의 리듬 체조를 감상한 뒤 체육관 벽을 따라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 부구는 깜깜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구로 가서 스포츠 음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려놓고 왔던 길을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진땀이 났어요. 이걸로 됐다. 다카시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가 봉투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쪽지에 적혀 있는 글도 읽을 것입니다. 팬의 정체를 당장 알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매주 스포츠 음료를 가져다 놓는 것이 누구인지 틀림없이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기다려줄 날이 분명 올 것이에요. 그날을 생각하자 다카시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다카시는 스포츠 음료를 가져갔어요. 그녀는 설마 오늘도 팬이 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카시는 마음 한구석에 기대를 품은 채 살며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담 너머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체육관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3주나 계속했으니 신경이 쓰일 텐데 다카시는 약간은 실망한 마음으로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스포츠 음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로 그녀가 알아차릴지도 모른다는 바람을 품었지만 그녀의 귀에 닿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집에 돌아온 다카시는 수요일이면 의뢰 그랬듯이 침대 위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여느 때라면 한동안 이렇게 누워서 소녀의 약동하는 몸을 눈앞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투명한 피부, 흘러내리는 땀방울. 하지만 오늘은 떠올릴 것이 없어요. 왜 오늘은 없었던 걸까? 뒷문으로 들어가 체육관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줄곧 품어온 의문을 되뇌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어요.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체육관은 마치 시간이 죽은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맨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 짓을 했으니 기분이 나빠서 수요일 연습을 그만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카시가 보기에 연습에 임하는 그녀의 자세는 그 정도 일로 그만둘 만큼 어설픈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행위가 그녀를 불쾌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보자. 다카시는 그렇게 결심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듯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자 정말로 다음 주 수요일이 기대되고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체육관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다카시는 그날도 스포츠 음료를 집에 들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 집에 온 구로다 선생은 나를 보고 어째 기운이 없다면서 등을 툭 치며 차인 거냐고 묻습니다. 다카시는 대답 대신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이 구로다는 아하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홈런을 치려면 헛스윙을 하게 마련이고 구회를 하려면 실현을 당하게 마련이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다카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해줬어요. 사실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구로다는 제법 멋진 작전을 썼다고 칭찬하며 그 소녀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을 거라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가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도 다카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다카시는 그녀를 만나러 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눈을 감으면 그녀가 춤추는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지만 현실 속의 체육관은 늘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결국 다카시가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었던 건 가을이 끝나가고 가로수가 하나둘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다카시가 그녀를 다시 본 것은 사진 속에서였어요. 학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앨범을 보다가 그중 한 장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다카시는 머리로 피가 몰리는 걸 느끼면서 그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틀림없는 그녀였어요. 긴 눈매나 모양이 예쁜 입술, 사진 속 그녀는 교복을 입고 다른 학생들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학급 단체 사진이었는데 다카시는 그 많은 학생 중에서 한눈에 그녀를 찾아냈어요. 다카시가 넋을 잃고 사진을 보고 있자 친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이 사진은 누나 사진이고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사진은 작년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는 누나의 중학교 졸업 앨범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 주 금요일 집에 온 구로다 선생에게 다카시는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는 낭보를 전합니다. 그리고 졸업 앨범에서 그녀의 집 주소도 보았다고 말하면서
구로다 선생에게 그녀의 집 주소를 말해줍니다. 그녀의 주소를 들은 구로다는 자신의 집에서 별로 멀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다카시가 망설이는데 구로다는 뭐 불만이 있냐고 말하자 다카시는 선생님도 그녀를 좋아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구로다는 허를 찔린 듯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할 말을 잃은 듯 쓴웃음을 짓고 어깨를 으쓱하며 어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튿날인 토요일, 구로다는 다카시로부터 받은 주소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S여고에 다닌다는 선입관에 고급 주택가를 상상했는데 메모에 적힌 주소 근처는 서민 아파트나 임대주택이 밀집한 곳이라 빈말로도 생활이 여유로워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는 같은 곳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까스로 찾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말로 다카시의 춤추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일까? 그 집 앞에서 구로다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곳은 연립주택의 한 가구였습니다. 나무 틀로 짠 유리문을 받치는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문을 여닫는 것도 수월치 않아 보였어요. 길가 쪽 기와는 충치처럼 몇 장인가 빠져 있고 집 앞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탓인지 앞면 전체에 검댕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더라도 미소녀가 이 집에서 S여고에 다닌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는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길을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담배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주름투성이 얼굴에 여인 노파가 담요를 걸친 채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는 노파를 깨워 담배를 사면서 건너편 집 주인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노파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껌뻑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전에는 폐품을 회수하고 다니는 것 같았다는 것이에요. 부인은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집 딸에 대해 묻자 그 집 딸에 대해서도 노파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 집 딸은 아주 귀여운 아이였는데 하필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뭐냐고 다소 흥분해서 묻자 그 집 딸이 석 달 전에 자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는 가슴을 세게 걷어차인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석 달 전이라면 다카시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무렵과 일치합니다. 그 집 딸은 역 앞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고 이유는 할머니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는 다카시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그토록 한결같이 그녀를 좋아하는 다카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는가. 일단은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파에게 어째서 그렇게 젊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 죽어야 했을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자 노인은 그 소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 집 딸은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고 북경반점이라는 중국집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말하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소녀는 북경반점이라는 중국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는 북경반점을 찾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게는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역 뒤편에 있었어요.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테이블이 5개 놓여 있고 카운터에는 만화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난 애매한 시간 탓인지 손님은 구로다 한 명뿐이었어요. 구로다는 주문을 하고 카운터 쪽으로 가서 만화책을 고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여종어머니에게 전에 여기서 젊은 여자아이가 일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종업원은 그 아이를 아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살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종업원은 그 아이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주 어두웠고 항상 침울한 얼굴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홀에서 서빙을 볼 수도 없었고
설거지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로다에게 음식이 나왔어요. 구로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죽은 아이는 혹시 취미 같은 것이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종업원이 알턱이 없었어요. 그러자 구로다가 다시 혹시 춤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냐고 묻는데 갑자기 여종업원이 무슨 생각이 난 듯 입을 열었어요. 별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리듬 체조 프로그램을 자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하도 빠져 있어서 설거지 하다 말고 그것에 빠져 있고 그래서 혼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중국집을 나온 구로다는 가게 앞에서 다시 한번 간판을 보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정기휴일 매주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구로다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다카시는 어떻게 됐냐고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습니다. 구로다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자 다카시는 실망한 듯 어깨가 축 처졌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어요. 그런 다카시를 보자 구로다는 더더욱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카시는 소녀의 집이 어땠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으리으리한 집을 기대한 모양이에요. 구로다가 얼버무리자 다카시는 다시 자신의 집과 비교해서 어떠냐고 또 물어요. 그러자 구로다는 다시 우물거리다가 무승부쯤 되려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카시는 반짝이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소녀의 집을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구로다는 저도 모르게 다카시의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카시는 지금도 수요일 학원이 끝나고 난 후에 집에 오는 길에 S여고 체육관을 들른다고 하면서 그녀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말해요. 구로다는 결국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구로다는 찻집에서 대학 친구를 만났어요. 구로다와 같은 학부에 다니는 에리코라는 여학생이에요. 구로다는 어젯밤 학생 명단을 보고 에리코가 S여고 출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난데없이 만나자고 하자 에리코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뭐든 먹고 싶은 걸 사겠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승낙했어요. 찻집에서 구로다는 그녀에게 S여고의 리듬 체조부 아이를 한 명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에리코가 이유가 뭐냐고 묻지만 구로다는 묻지 말아 달라며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 주 토요일 오후 구로다는 S여고 정문 앞에 서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학생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로다는 에리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리듬 체조 부원을 여기로 데려온다고 했어요. 자살한 아이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로다는 자살한 소녀를 생각했어요. 아마 그 아이는 불운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자신과는 달리 혜택받은 아이들에게 적의 같은 것을 품고 바라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한밤에 체육관에서 뛰어다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시간은 청춘의 모든 것이었고 유일하게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시간을 저버린 것일까? 왜 자살을 한 것일까? 그것이 구로다로서는 의문이었어요. 마침내 에리코가 돌아왔어요. 머리가 짧고 소년같이 생긴 여자아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리코가 유감스럽게도 리듬 체조 부원은 없었다고 말을 해요. 데려온 학생은 리듬 체조 부원이 아니라 그냥 체조 부원이라는 것이었어요. 두 동아리가 토요일에 번갈아 나오는데 이번 주는 체조부가 나오는 날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두 동아리가 서로 같은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잘 안다고 해서 구로다는 체조부원인 아이에게 물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석 달쯤 전에 매주 수요일 밤 리듬 체조 연습을 하러 체육관에 온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는 이 학교 학생은 아니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체조부 아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그 사건 말이군요 하고 제법 박력 있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구로다는 살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체조부 아이는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일명 수요일의 춤추는 아이 사건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구로다는 사건이라는 단어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자 체조부 아이는 S여고 학생도 아닌 아이가 수요일마다 체육관에 몰래 들어와서 리듬 체조 흉내를 낸 모양이라면서 내내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날 밤 리듬 체조 부원 몇 명이 체육관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나타나더니 제멋대로 도구를 쓰면서 놀기 시작했고 그 아이를 리듬 체조 부원들이 붙잡아서 혼쭐을 냈다는 이야기였어요. 체조부와 리듬 체조부 사이에 불화라도 있는지 그날 그곳에 있었다는 부원들을 야유하는 듯한 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혼쭐을 냈냐고 묻자 그 소녀를 무릎을 꿇리고 그 아이가 사용한 도구를 죄다 닦게 하는 등 아주 지독하게 혼낸 모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구로다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소녀가 자살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그녀에게는 살아가던 낙이던 시간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적의를 품은 사람들에게 굴욕까지 당한 것이에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구로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로다는 어떻게 리듬 체조 부원들이 그 아이가 체육관에 오는 걸 알게 됐는지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그러자 체조부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물음에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곧 해가 바뀌려고 하는데도 다카시는 춤추는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구로다는 결코 자기가 먼저 이 화제를 꺼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카시는 한 번씩 그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볼까요? 라든지 집에 한번 가볼까요? 라며 의견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구로다는 갑자기 그러는 건 안 좋아. 좀 더 기다리는 게 낫겠다. 라고 얼버무리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카시는 아마 그녀도 공부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라며 마치 스스로에게 이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이제 춥잖아요. 해가 바뀌어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구로다는 그렇겠구나 라고 어설프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건 다카시에게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어요.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다카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구로다는 그 체조부 아이의 말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리듬 체조 부원들이 수요일에 춤추는 아이에 대해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체조부 아이가 대답한 내용은 이랬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체육관 입구에 스포츠 음료가 놓여 있었대요. 리듬 체조 부원 앞으로 보내는 편지 같은 것도 함께 들어 있었는데 어느 부원도 짐작가는 바가 없다고 했대요. 결국 그렇다면 누군가가 수요일 밤에 들고 오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 스포츠 음료를 들고 오는 사람을 찾아낼 요량으로 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아이와 스포츠 음료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하니 그 아이 입장에선 정말로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이는 늘 뒷문으로 드나들었다니 입구에 놓여있던 봉투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겠죠. 이것이 모든 일의 근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타카시도 그녀에 대한 환상을 버릴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구로다는 타카시에게 알려줄 용기가 없었어요. 바로 네가 춤추는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는. 아, 아, 이렇게 이제 참, 소설이 끝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다카시가 이제 어떤 호의를 느끼게 돼서 했던 행동이 그 이제 소녀 를 죽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 네, 소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그렇죠. 그런 예, 사건이 됐는데 예, 예. 다카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죠. 전혀 그럴 어처가 없었고,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은 결국 구로다 선생님이 이제 파헤쳐서 맞아요. 이제 예, 사건을 알게 됐는데 예,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급, 반전이 예,
끝부분 읽다 대단하십니다. 보면은 막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치죠. 저도 아주 딱 읽고 정말 소름 네. 끼치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 맞습니다. 단편이었어요. 되게 이게 짧은 단편이거든요. 네. 이게 그 초창기 작품이라는 게 더 놀랍고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앞선 방송에서 일반 편에서도 2019년 1 월에 네. 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단편 하나하나들이 장편으로 연결돼도 좋을 정도로 아. 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 그 제목을 춤추는 소녀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이보다는요.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예. 아이라고 그러면 왠지 초등학생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잖아요.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부터 네. 어린아이 이렇게. 네. 맞아요. 무슨 뜻이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범인 없는 살인의 밤 그 단편집 가운데 춤추는 아이 2차례에 걸쳐서 스포일러 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은 뭐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할지. 아니 그 정해져 있는 거죠. 방과후는 네. 방과후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 예. 그러실 스포일러 거예요? 편을 너무 연달아 계속 해 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음엔 딴 작가 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것도 결국은 또 저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아예 됐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저 춤추는 아이 아주 완성도 네. 높은 것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목소리 컨디션이 좋질 않아서 예.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데. 네. 애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다시 아닙니다. 한번 전혀 아닙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애 많이 쓰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럼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